할머니, 우리 집에 무지개 문이 있어요. 5살 손자의 말을 듣고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대로 벽에 버튼을 누르자 숨겨진 방이 열렸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 사위하지만 사위는 저를 급하게 내보내려 했어요. 이 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살았죠. 사람의 기색을 읽는 게 제 일이었어요. 오늘 무슨 반찬이 필요한지, 어떤 생선이 눈에 들어올지, 그런 걸 보는 거요. 말없이도 알 수 있었어요. 손님이 좌판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의 하루가 보였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공기의 변화에도 민감해졌어요. 시장 안 공기는 늘 살아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 과일 단내, 사람들 목소리, 손수레 바퀴 소리. 그 모든 게 뒤섞여서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죠. 저는 그 리듬 속에서 안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딸아이가 시집간 그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리가 없었어요. 발소리조차 흡수되는 것 같았죠.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벽은 하얗게 정돈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어질러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 집엔 냄새도 없었어요.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빨래 삶는 냄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아니라 전시장 같았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 같았어요. 저는 그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구나. 사위가 마중을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 하고 재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아이가 안쪽에서 나왔어요. 엄마 왔어?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얼굴은 조금 굳어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저는 딸의 눈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지쳐 있었어요. 그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들어와. 민우가 할머니 온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어. 민우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5살 된 손주였어요. 제 품에 안겼죠. 그 순간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차가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우리 민우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 만에 보는 거야? 1달. 그래, 1달.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끌었어요. 자기 방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아이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 복도도 너무 깨끗했어요. 액자 하나, 신발 한 켤레 없이 그냥 하얀 벽만 이어졌죠. 민우 방에 들어섰어요. 방은 아이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장난감이 정리돼 있었고 벽에는 색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무지개처럼 배열돼 있었죠. 할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그래, 예쁘네. 민우가 색깔 좋아해? 응, 이거 무지개 문이야. 할머니, 무지개 문 알아? 무지개 문? 그게 뭔데? 비밀이야. 아빠랑 나만 아는 거야.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다운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는 웃음 같았죠. 저는 그 색종이를 자세히 봤어요.
색종이 아래쪽에 작은 홈이 보였어요. 손으로 만진 자국 같았어요. 여러 번 눌러서 다른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식탁에 앉았죠. 사위가 음식을 차렸어요. 딸아이는 옆에서 도왔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딸아이가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위가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정성껏 만든 게 보였죠. 그런데 딸아이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민우만 챙겼어요. 선아야, 너 밥 먹어라. 응, 먹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말랐는데. 엄마, 괜찮다니까. 딸아이는 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사위를 힐끗 봤어요. 사위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선아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 관리한다고요. 다이어트? 왜? 살이 어디 있다고? 아니에요. 그냥 건강 때문에요. 사위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됐어요. 저는 객실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낯선 곳에서 자려니 몸이 긴장했죠. 그리고 이 집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알았어. 내일 확인할게. 걱정 마. 다 처리돼 있어. 잠깐의 침묵. 아니, 아무도 몰라. 아이까지 묶여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까지 묶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잠을 청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죠. 딸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으로 다가갔어요. 선아야. 응? 팔에 그거 뭐야? 딸아이의 팔에 멍이 있었어요. 파랗게 든 멍이었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며칠 된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부딪혀서? 어디에? 문에.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가.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집에 뭔가 있어. 저는 그날부터 이 집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이막. 저는 시장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괜찮아요라고 말해도 눈빛이 불안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살게요라고 해도 손이 망설이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딸아이도 그랬어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몸은 긴장해 있었어요. 사위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딸아이의 어깨가 굳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죠. 저는 며칠을 더 그 집에 머물렀어요. 사위는 친절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고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줬죠. 말도 부드럽게 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절한데 따뜻하지 않았어요. 웃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죠. 완벽한 사위를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치챘어요. 사위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늘 확인했어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문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민우와 놀고 있으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재미있게 노네요라고 말했죠.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통제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우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딸아이는 마트에 나갔어요. 사위는 서재에 있었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우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톡! 작은 소리였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저는 일어나서 민우 방으로 갔어요. 민우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 붙어 있던 색종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파란색 종이였어요. 저는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벽에 뭔가 보였어요. 색종이가 붙어 있던 자리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아니, 흠집이 아니라 홈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홈이었죠. 버튼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그걸 봤어요. 왜 벽에 버튼이 있지? 저는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사위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소리도 없이 다가와 있었죠. 아, 색종이가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사위는 제 손에서 색종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벽에 다시 붙였죠. 홈을 완전히 가렸어요. 민우가 장난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이 녀석 맨날 벽에 붙었다 떼었다 하거든요. 그래. 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거실로 가시죠. 사위는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안내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방에서 나가라는 거였죠. 저는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홈이 남아 있었어요. 왜 벽에 버튼이 있을까?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공항은 인천이고. 응, 괜찮아. 다 정리됐어. 어머님, 곧 돌아가실 거야. 오래 안 계실 거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곧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딸아이가 걱정됐거든요. 좀 더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죠. 그런데 사위는 이미 제가 떠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떠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떠나게 할 거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누웠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사위가 넥타이를 매면서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러세요? 저는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해서요. 점심은 선아가 차려드릴 거예요. 그래, 알았다. 사위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언제쯤 돌아가실 생각이세요? 뭐? 아,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그냥 집안 일정을 좀 조율하려고요. 다음 주에 손님들이 오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선아가 많이 바쁘거든요. 어머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요. 내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사위도 저를 봤죠. 그 순간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있다가 갈게. 네, 그러세요. 사위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 날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 후로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낮에 딸아이와 민우만 있을 때 저는 집안을 살폈어요. 크게 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 보였어요. 복도 끝 벽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테두리가 있었죠. 벽지로 가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감춰지진 않았어요. 서재 책장 뒤쪽에도 이상한 공간이 느껴졌어요. 책장이 벽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우방의 색종이들이요. 그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민우에게 물어봤어요. 민우야, 무지개 무늬 뭐야? 비밀이야, 할머니. 할머니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아빠가 비밀이래. 그래도 할머니니까 괜찮아. 민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응? 그게 뭔데? 순서야. 색깔 순서. 어디에 쓰는 건데? 문 열 때.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문을 연다고? 민우야, 그 문이 어디 있어? 비밀.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색종이의 순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위가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위는 11시가 넘어서 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사위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러세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우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민우는 자고 있었어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벽으로 다가갔어요. 색종이들이 보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저는 파란색 종이를 살짝 들쳤어요. 그 아래 홈이 있었어요. 버튼처럼 생긴 홈이었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열리는 소리였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가 열린 거지? 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거실로 갔어요. 서재로도 갔죠. 그런데 서재 책장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아까는 벽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5c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책장에 손을 댔어요. 밀었어요. 책장이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 뒤에 문이 있었어요. 숨겨진 문이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죠.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좁은 공간이었어요. 방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죠.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 금액, 날짜,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었죠. 제가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서류도 봤어요. 계약서 같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물품 인도, 대금 지급, 비밀 유지. 뭔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사위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잠든 얼굴이 아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또렷하게 깨어 있었죠. 뭐 하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부드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날 것의 목소리였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세요? 어두워서 헷갈렸어. 그래요? 사위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류들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제 개인 공간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실수니까요. 사위는 웃었어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 내일 오전에 제가 표를 예매해 드릴게요. 표? 고향 가시는 표요. 슬슬 돌아가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위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푹 주무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를 복도로 밀어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산막.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요.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죠. 부드러운 사위가 아니라 날선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게 뭐였을까? 정상적인 사업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했어요. 저도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거래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저건 달랐어요. 숨겨야 하는 거래였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라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나갔죠. 딸아이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선아야. 딸아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엄마, 왜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 너는? 나도. 그냥.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선아야. 응? 너 괜찮은 거 맞지?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괜찮아. 선아야, 엄마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엄마.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괜찮다니까. 뭐가 괜찮아? 팔에 멍이 들어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게 괜찮은 거야? 그건 뭐야? 딸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선아야, 엄마가 도와줄게. 무슨 일인지 말만 해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딸아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나 민우 깨워야 돼. 유치원 가야 하거든. 선아야. 엄마, 그만해. 제발. 딸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날 오전 사위가 저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표 예매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기차요. 내일? 네, 너무 급하신가요? 그런데 어머님도 집에 일이 있으시잖아요. 나 아직 가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사위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뭐, 선아도 부담스러워해요. 신경 쓸 게 많아지거든요. 어머님도 편하게 계시는 것 같지 않고요. 내가 뭘 불편하게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우리한테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무슨 생활? 선아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들어 있고 그게 무슨 생활이야?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가 눈으로 본 걸 오해라고? 선아는 원래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멍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사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 가세요. 이게 서로한테 좋아요. 나는 안 갈 건데. 어머님,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내 딸이 걱정돼서 온 건데. 사위가 웃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죠. 걱정되세요? 그럼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선아가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뭐, 어머님, 선아 결혼하고 3년 동안 몇 번 오셨어요? 5번? 6번? 그것도 며칠씩만 계시다 가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선아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없이도요. 사위는 일어났어요. 표는 제 이메일로 왔어요. 출력해서 드릴게요. 내일 9시까지 역에 가시면 돼요. 나 안 간다니까. 가셔야 해요. 왜? 여기 어머님 집 아니니까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무서웠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오후가 됐어요.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딸아이가 데리러 갔다 왔죠. 저는 민우를 안아줬어요. 우리 민우, 오늘 재미있었어? 응.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무지개. 또 무지개야? 민우는 무지개를 정말 좋아하네. 응. 무지개는 예쁘잖아. 민우는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딸아이를 봤어요. 선아야, 나 내일 간다는데. 응, 들었어. 너 괜찮겠어? 괜찮아. 선아야,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정말? 딸아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나 정말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눈 보면 알아.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그냥 가줘. 제발. 왜, 왜 가야 하는데? 그냥, 그게 나한테 좋아. 무슨 소리야, 그게? 딸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꾹 참고 있었죠. 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은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저녁 준비할게.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죠. 민우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내일 제가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그러시면 안 되죠. 짐도 있으시고. 짐 없어. 그래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저는 객실로 들어갔어요. 짐을 쌌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챙겼죠.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딸아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아야, 엄마랑 밖에서 잠깐 만날 수 없어? 커피라도 한잔하자.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 내일 바빠. 그냥 집에서 쉬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막혔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잠을 청했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의 목소리였죠.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보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응, 다 처리했어. 흔적도 없고. 걱정 마. 완벽해.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 그때 민우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객실 문을 열었죠. 복도로 나갔어요. 민우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딸아이가 민우를 안고 있었어요. 민우야, 괜찮아. 꿈 꿨어?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민우가 악몽 꾼 것 같아. 민우야, 할머니 왔어. 뭐가 무서웠어? 민우는 울면서 말했어요. 숨겨진 방. 거기에 나쁜 사람 있어. 숨겨진 방. 저는 딸아이를 봤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야, 그냥 꿈이야. 괜찮아. 딸아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재울게. 선아야, 숨겨진 방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가 꿈에서 본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위였어요. 문 앞에 서 있었죠. 민우가 악몽 꿔서요. 그래요? 민우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사위가 다가왔어요. 민우를 안았죠. 민우는 사위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어요. 자, 이제 다시 자자. 아빠가 옆에 있을게. 사위는 민우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죠. 어머님, 선아, 나가 계세요. 제가 재울게요. 딸아이가 먼저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왔죠.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저와 딸아이만 남았어요. 선아야. 엄마 자러 가. 늦었어. 선아야, 대체 무슨 일이야?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숨겨진 방. 민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도 봤어요. 서재 뒤에 그 방을요.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객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해.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책장이 보였죠. 어제처럼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저는 민우 방으로 갔어요. 색종이를 봤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저는 파란색을 눌렀어요. 딸깍. 그리고 빨간색. 딸깍. 노란색. 딸깍. 마지막으로 초록색. 딸깍. 기계음이 들렸어요. 어디선가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죠. 저는 다시 서재로 갔어요. 책장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밀었어요. 책장이 옆으로 움직였죠. 숨겨진 문이 나타났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계좌번호, 금액, 날짜, 그리고 이름들. 외국 이름들이 많았어요. 회사 이름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품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펼쳤어요.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번호, 품명, 수량, 단가. 그런데 분명히 이상했어요. 허타입, B타입, C타입. 뭔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출처 동남아 경로 해상 도착지 인천항.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밀수인가?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어요. 어머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사위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딸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사위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경고했잖아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뭐야? 이 서류들이 다 뭐야? 어머님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고? 이게 범죄 아니야? 사위가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죠. 범죄? 어머님, 세상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이건 명백히 불법이잖아. 증거가 있으세요? 뭐, 이 서류들이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증거지. 그건 그냥 회사 서류예요. 제 사업 관련된 거예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야? 수입업이요. 합법적인 수입업. 그럼 왜 숨겨놨어? 개인정보니까요. 어머님,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는 거 범죄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는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떠나세요. 제가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나 신고할 거야. 신고요? 사위가 빙그레 웃었어요. 뭘 신고하실 건데요? 사위가 서류를 숨겨놨다고요? 경찰이 웃을 거예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가면 돼.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사위가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하지만 그게 뭘 증명할까요? 저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예요. 세금도 다 내고요. 이 서류들은 합법적인 거래 내역이에요. 그럼 왜 숨긴 거야? 제 개인 공간이니까요. 어머님, 모든 사람이 집에 금고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딸아이를 봤어요. 선아야, 넌 아니라고 말 안 할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아야. 엄마, 그냥 가. 뭐? 제발 가줘. 더 이상 이러지 마.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왜 자꾸 이래? 왜 가만히 안 있어? 선아야, 엄마가 널 도우려는 건데. 도움 필요 없어. 그냥 가줘. 딸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사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나가시죠. 손 놔. 나가세요. 사위는 저를 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막. 저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침대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물 어린 얼굴이요. 그냥 가져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왜 딸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위험한 거예요. 저 남자 옆에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연락처를 봤어요. 경찰서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을 올렸어요.
그런데 누르지 못했어요. 신고하면 뭐라고 말하지? 사위 말이 맞았어요. 제가 뭘 신고할 수 있죠? 서류를 숨겨놨다고요? 그게 범죄인가요? 아니에요. 그 서류 내용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떠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저는 씻지도 않고 거실로 나왔어요. 사위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주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침 드시고 가시죠. 선아가 준비했어요. 딸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죠. 엄마 앉아. 됐어. 안 먹어.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식욕 없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은 이미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에 다 쌌으니까요. 사위가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이네요. 9시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30분이 남았어요. 저는 그 30분 동안 딸아이를 봤어요. 딸아이는 저를 피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민우방을 정리하고 계속 움직였죠. 저랑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9시가 됐어요. 어머님 출발하시죠. 사위가 차 열쇠를 들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죠. 딸아이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 조심히 가. 그래. 저는 딸을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잘 가, 엄마. 선아야. 응? 몸 챙겨. 응, 알았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사위가 뒤따라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으로 갔죠. 사위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역이 보였어요. 사위가 역 앞에 차를 세웠어요. 다 왔어요, 어머님.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을 꺼냈죠. 사위도 내렸어요. 표는 여기 있어요. 사위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저는 돌아섰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사위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려는 참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저,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사위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집에 숨겨진 방이 있고, 거기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어요. 숨겨진 방이요? 네, 색깔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품 목록이랑 계좌번호 같은 게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혹시 사위분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갈등이요? 네, 가족 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제 딸도 힘들어하고 있고, 몸에 멍도 있고, 멍이 있다고요? 네, 팔에 멍이 있었어요. 그럼 가정폭력 신고인가요? 그것도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일단 침착하시고요.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사윈의 집 주소를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요? 언제 확인해 주실 건데요?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할머니,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할머니, 일단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는 돌아봤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혹시 지금 경찰서에 전화하신 거예요? 네, 저 형사예요. 마침 근처에 있다가 무전 듣고 왔어요.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어요. 경찰 신분증이었죠. 경찰서 강력팀 김민준 형사입니다. 저는 그 신분증을 봤어요. 진짜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남자를 봤어요. 젊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죠. 믿어주실 건가요? 일단 들어는 봐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딸네 집에 갔던 것, 이상한 공기, 딸의 멍, 숨겨진 방, 서류들, 모든 걸 말했어요. 형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었죠. 다 말하고 나니까 한참이 지나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 집 주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주소를 말했어요. 형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검색했죠. 이 주소 맞나요? 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제 사위요. 김준호. 김준호. 형사가 뭔가를 더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할머니, 혹시 사위분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수의법이라고 했어요. 수의법? 형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저 김민준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급한 건인데요. 잠시 후. 네, 김준호라는 사람이요. 주소는? 네, 맞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저를 봤어요. 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 저 지금 그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 숨겨진 방 여는 방법 아세요? 알아요. 색깔 순서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어디에 있는 버튼이에요? 민우. 제 손자 방이요. 벽에 색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버튼이 있어요. 형사가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저같이 가야겠어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만 계셔야 해요. 네. 저는 형사를 따라갔어요. 형사의 차에 탔어요. 검은색 SUV였죠. 차가 출발했어요. 20분 만에 다시 돌아온 길이었어요.
아파트가 보였어요. 형사가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할머니,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형사는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형사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죠. 경찰들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올라가시죠. 무슨 일이에요? 일단 올라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경찰 3명과 저, 그리고 형사가 탔죠. 딸네 집 층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딸아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딸아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형사들을 봤죠. 이게 무슨 경찰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차 왔습니다. 신고요?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엄마, 내가, 선아야, 미안해. 하지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딸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들이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출근했어요. 몇 시에 나가셨어요? 9시쯤요. 형사가 다른 경찰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 경찰이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 그 방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서재를 가리켰어요. 저기요. 형사들이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봤죠. 이게 움직인다고 하셨죠? 네, 민우방에서 버튼을 눌러야 해요. 형사 한 명이 민우방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색종이들을 보여줬죠. 여기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누르면 돼요. 형사가 파란색 종이를 들춰냈어요. 버튼이 보였죠. 눌렀어요. 딸깍, 빨강, 딸깍, 노랑, 딸깍, 초록, 딸깍. 기계음이 들렸어요. 서재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서재로 뛰어갔어요. 책장이 옆으로 열려 있었어요. 숨겨진 문이 드러났죠. 형사가 문을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른 경찰들도 안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형사가 장갑을 꼈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죠. 펼쳐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전부 증거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뭐예요? 뭐가 있는데요? 저는 물었어요. 형사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잘하셨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밀수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조직적인.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역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딸아이였어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안 돼. 안 돼. 저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선아야. 엄마. 이러면 안 돼. 선아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딸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안다고. 선아야. 민우는 어떻게? 민우 아빠가 잡혀가면 민우는 어떡하냐고.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딸은 제 품에서 계속 울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사위였어요. 회사에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사위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봤어요. 경찰들, 열린 서재, 그리고 우는 딸. 모든 걸 한눈에 파악했죠. 그렇게 된 거구나.
사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형사가 다가갔어요. 김준호 씨죠?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밀수 혐의입니다. 영장은 발부 중이고요.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요. 사위가 웃었어요. 증거인멸이요? 저기 다 있는데요? 그래서 체포하는 겁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사위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사위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이기셨어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딸아이를 봤죠. 선아야, 미안해.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사위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딸만 남았어요.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안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오막. 딸아이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요. 경찰들은 서류를 다 가져갔어요. 숨겨진 방 안에 있던 모든 걸 증거물로 압수했죠. 사진도 찍고 지문도 채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집안은 흔적만 남았어요. 서재의 책장은 열린 채로 있었고 그 뒤에 빈 공간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비밀이 전부 벗겨진 것 같았죠. 저녁이 됐어요.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딸아이가 일어났어요. 민우, 데려와야 해. 내가 다녀올까? 아니, 내가 갈게. 딸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씻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아야, 씻고 가. 괜찮아. 괜찮지 않아. 민우가 놀랄까봐. 딸아이는 그제야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그래도 눈 부은 건 감출 수 없었어요.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딸아이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깨끗했어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아름다운 감옥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딸아이가 민우와 함께 돌아왔어요. 할머니, 민우가 뛰어왔어요. 저는 민우를 안아줬죠. 우리 민우,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 민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민우, 그리고 할머니.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예쁘다, 민우야. 할머니도 그렸어. 그래, 고맙다. 민우는 방으로 뛰어갔어요. 딸아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힘없이 앉았죠. 선아야, 저녁 먹어야지. 식욕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 민우도 먹어야 하고.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재료가 있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했고요. 오랜만에 요리를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매일 요리를 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 했거든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었죠. 그런데 오늘은 정성껏 만들었어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요. 밥이 다 됐어요. 민우야, 밥 먹자. 네. 민우가 뛰어왔어요. 엄마도 와. 딸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았죠. 저는 밥을 퍼줬어요. 찌개도 떠줬고요. 먹어라. 딸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먹지 못했어요. 숟가락만 들고 있었죠.
선아야, 먹어야 해. 엄마, 응? 나 이제 어떡해?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은 감옥 가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능력 없지 않아. 있어, 엄마. 나 아무것도 못해. 결혼하고 나서 일도 안 했어. 준호가 하지 말래서. 그럼 이제 하면 되지. 뭘? 일. 이제 하면 되잖아.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든지. 선아야, 넌 머리 좋잖아. 대학도 나왔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경력도 없는데. 그럼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못해. 왜? 무서워.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 민우 키우는 것도 무서워. 다 무서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야, 엄마가 있어. 엄마도 늙었잖아. 늙긴 했지. 그래도 아직 팔팔해. 엄마, 선아야, 우리 같이 살자.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뭐, 여기 말고 다른데.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엄마,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사는 집 있잖아. 좁긴 한데 셋이 살 수는 있어. 거기서 같이 살자. 엄마 집은 너무 작아. 작으면 어때? 우리 셋이면 충분해. 딸아이는 말없이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선아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민우가 우리를 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민우야. 엄마 안 울어. 딸아이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좋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다. 민우는 신났어요. 저는 민우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날 밤 저는 딸아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를 재우고 나서 둘이 거실에 앉았죠. 엄마, 나 준호가 뭘 했는지 몰랐어. 정말? 응, 진짜 몰랐어.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 의심은 안 했어? 딸아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했어. 그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 처음엔 사업이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했어. 현금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화를 냈어. 내 일에 신경 끄고 내 일이나 해라고. 딸아이가 팔에 멍을 만졌어요. 그때부터 무서웠어. 준호가 변했어. 아니,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거겠지. 언제부터였어?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처음엔 잘해줬거든. 상냥했고 다정했어. 근데 임신하고 나서 달라졌어. 임신하고? 응. 이제 넌 집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위험해라고 했어. 처음엔 나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 딸아이가 웃었어요. 쓸쓸하게 웃었죠. 근데 아니었어. 날 가두려는 거였어. 민우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도. 우리끼리 살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라고 했어. 그래서 연락이 뜸했구나. 응. 미안해, 엄마.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딸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바보 같지? 아니야. 바보야. 그렇게 당하면서도 못 나왔어. 무서워서. 선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아니야.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선아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그리고 넌 이제 나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넌 내 딸이니까.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혼자 너 키웠어.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지. 힘들었지. 근데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딸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엄마. 뭘, 엄마가 안 왔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이제 끝났어. 응.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짐을 쌌어요. 딸아이의 옷, 민우의 장난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가구는 두고 갔어요. 어차피 제 집에는 다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 집은 어떻게? 팔아야지. 명의가 준호 거니까 나중에 처리하면 돼. 그럼 돈은 피해 보상에 쓰이겠지. 준호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어 보였어요. 엄마 가자. 그래.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민우를 안았어요. 민우야,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왜?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대. 무슨 일? 어른들 일.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갔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딸과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자, 집에 가자. 응. 우리는 걸었어요. 아파트를 떠나서 큰 길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 높은 곳에 살았었죠. 후회돼? 아니, 그냥 이상해. 저기서 살았던 게 꿈 같아. 꿈이 아니야. 현실이었어. 응.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래, 이제는 아니야.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버스에 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는 창밖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저기 뭐야? 시장이야. 시장? 응, 할머니가 일했던 곳. 할머니도 일해? 그럼 할머니 많이 일했지. 민우는 눈을 반짝였어요. 나도 커서 일할 거야. 그래, 우리 민우 멋지다. 1시간쯤 지나서 제 집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3층이었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여기야. 문을 열었어요. 좁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이 딸려 있었죠. 아까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햇빛이 들어왔고 밥 냄새가 났어요. 제가 아침에 먹다 남긴 된장찌개 냄새였죠. 엄마, 여기. 딸아이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좁지? 아니. 좋아. 거짓말. 진짜야. 여기가 더 좋아. 딸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민우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 와. 민우는 방을 돌아다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아이는 좋아했어요. 저는 딸과 거실에 앉았어요. 선아야. 응? 이제부터 시작이야. 응? 힘들 거야. 알아. 그래도 해낼 수 있어. 고마워, 엄마.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막. 한 달이 지났어요.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딸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구직 활동을 했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고 서류에서 걸러지기도 했죠. 딸아이는 지쳐 돌아왔어요. 엄마 안 되겠어. 아무도 안 뽑아줘. 괜찮아. 다시 해보자. 몇 번을 해봐도 똑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딸에게 제안했어요. 선아야, 시장에서 일해볼래? 시장? 응. 우리 동네 시장. 거기 아는 사람들 많아. 소개해줄게. 딸아이는 망설였어요. 나 장사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배우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선아야,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야. 일단 해봐야 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시장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생선 비린내, 야채 풋내, 튀김 기름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웃었어요. 여기야. 제가 일했던 좌판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죠. 아니, 이게 누구야? 박 사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딸네 집에 좀 있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옆에 이분은 제 딸이에요. 일자리 좀 알아보고 있어서요. 김 사장님이 딸아이를 봤어요. 아이고, 따님이 이렇게 예쁘게 크셨어요? 네, 그런데 일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가게 오시면 되죠. 마침 사람 구하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박 사장님 딸이면 믿고 쓰죠. 그렇게 딸아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손님 응대도 어색했고 물건값도 헷갈렸죠. 하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손이 튼살로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죠. 그런데 표정은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손님이 나한테 고맙대. 그래. 응, 내가 물건 잘 골라줬다고. 딸아이는 신났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잘하고 있어, 선아야. 그 사이 준호의 재판이 있었어요. 저와 딸아이는 법정에 갔어요. 준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사위였지만 이제는 그냥 범죄자였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서류들, 계좌 내역, 증인들. 모든 게 준호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후회 안 해. 그래.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잘했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2달이 더 지났어요. 민우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딸아이는 민우에게 설명했어요. 민우야,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왜? 아빠가 잘못한 게 있어서. 무슨 잘못? 어른들 일이야. 민우는 아직 몰라도 돼.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빠 나쁜 사람이야? 딸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민우를 안았어요. 민우야, 아빠는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럼 아빠 안 좋아해도 돼? 아니, 좋아해도 돼. 아빠는 아빠니까. 근데 나쁜 일을 했잖아. 그래, 나쁜 일을 했어.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민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할머니. 그 후로 민우는 아빠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사귀었어. 그래. 이름이 뭔데? 지훈이. 지훈이가 착해? 응. 나랑 같이 놀았어. 민우는 밝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그 큰 아파트에 살 때는 조용했었어요. 늘 조심스럽게 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웃었어요. 저는 그런 민우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어느 날 딸아이가 저녁을 만들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자격증 공부해 볼까? 자격증? 응, 김 사장님이 추천해줬어. 유통관리사 자격증? 그게 뭔데? 물류나 유통 관련된 거래. 자격증 따면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대. 그래, 그럼 해봐. 시험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가 민우 봐줄게. 딸아이가 웃었어요. 고마워, 엄마. 그날부터 딸아이는 밤마다 공부했어요. 일 끝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민우 재우고 나면 책을 폈어요. 피곤했을 텐데 졸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대견했어요. 잘하고 있어, 선아야.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는 불안해했어요. 엄마,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되지. 그래도, 선아야, 너 충분히 잘했어. 걱정 마.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딸아이는 결과를 보고 울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래, 축하한다. 정말, 정말로 합격했어.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그 후로 딸아이는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장 일도 더 열심히 했고 사람들한테도 밝게 대했어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 사장님, 따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래요? 네, 손님들이 다들 좋아해요. 친절하고 꼼꼼하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가게 하나 더 낼 생각인데 따님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어요. 선아야, 김 사장님이 너한테 가게 맡기신대. 뭐, 새로 내는 가게. 내가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딸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나, 나한테? 응.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자신 없는데. 선아야, 넌 이미 많이 해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딸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딸아이는 새 가게를 맡았어요. 더 바빠졌죠.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엄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힘차졌어요. 저는 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 잘 될 거야.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민우가 창밖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눈이야. 그래, 눈 오네. 나가서 놀아도 돼? 추운데? 괜찮아. 민우는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마당에서 민우는 눈을 받으면서 웃었어요. 할머니 예쁘지? 그래, 예쁘다. 할머니도 같이 놀자. 그래. 저는 민우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행복했어요.
딸아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우리를 보고 웃었어요. 엄마, 민우 뭐해? 눈사람 만들어. 그래, 엄마도 같이 만들자. 딸아이도 함께 했어요. 우리 셋은 눈사람을 만들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넓은 거실도 아니고 비싼 가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눈사람을 다 만들고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딸아이는 저녁을 준비했죠. 민우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이것 봐. 뭐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민우.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예쁘다, 민우야. 이번엔 아빠 안 그렸어. 그래. 응. 우리 셋이면 충분해. 민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민우를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셋이면 충분해. 저녁을 먹으면서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왜? 다, 다 고마워.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저기 갇혀 있었을 거야. 됐어. 이제 끝난 일이야. 아니야. 끝난 일이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응.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딸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민우도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게 쌓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은 때때로 잔인해요. 사람을 속이고 가두고 아프게 하죠. 하지만 세상은 또 따뜻해요.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은 넘어졌어요. 깊은 곳에 빠졌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저도 도왔지만 결국은 딸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것.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딸과 손주를 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시작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어요. 집밥의 맛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딸처럼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딸과 손주와 함께 살아요. 시장에서 일하고, 밥 먹고, 웃으면서요. 작은 집이지만 따뜻해요. 큰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죠. 왜냐하면 여기엔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요. 숨겨진 방도 없고 비밀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누군가에게 갇혀 있나요? 괜찮아요. 문은 열 수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숨쉬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제 딸처럼요.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다고요. 다만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먼 곳에서지만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